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태평양 아래 숨겨진 거대한 심연, 햇빛이 닿지 않는 곳, 압박감이 엄청나고 침묵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오랫동안 이곳은 삶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을 딛고 자연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 다큐멘터리는 생존의 극한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내려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표면을 떠나면서 바다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짙어지고 온도는 떨어지며 압력은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 심해의 첫 단계에서 이미 다른 세계에서 나온 듯한 생물들이 등장한다. 악마 물고기, 즉 심연 아귀는 이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빛 자체를 함정으로 삼아 깊은 곳에서 사냥하려면 절대적인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더 내려가면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가며 각 조우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도록 적응한 포식자인 바이퍼피쉬가 사는 곳입니다. 긴 이빨과 가느다란 몸은 이 환경에서 생존이 극도의 효율성과 치명적인 정밀함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해구 근처 깊은 경사면에서는 이처럼 적대적인 환경 앞에서 생명이 거의 섬세한 형태를 띱니다. 덤보 문어는 인간이 관찰한 가장 희귀하고 신비로운 생물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느리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주변 세상의 잔혹함과 대조를 이루며 가장 혹독한 심연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자신의 몸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이 있음을 증명한다. 마리아나 해구의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된 가장 깊은 척추동물인 마리아나 달팽이 고기를 발견합니다. 젤라틴 같고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몸체가 단단한 뼈로는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이는 동물 생명의 한계에 관한 과학적, 생물학적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지점에서 하달 엠피포드가 나타납니다.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생명체는 표면보다 수천 배 높은 압력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생명의 마지막 알려진 경계를 의미하며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곳에서 자연이 여전히 견뎌낸다는 마지막 흔적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해저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의 절대적 한계를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생명이 단순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거스르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심연으로 점점 더 깊이 전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사 다스 마리아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earn 1000m 협공. 악마 물고기는 심해 귀귀라고도 불리며 심해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불안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생물은 마리아나 해구 앞 가장자리의 심연 세계의 상부 지역에 서식하며 이곳에서는 햇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둠이 영구적으로 찾아옵니다. 이 조용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데빌피쉬는 우리가 해상 해양 생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첫 번째로 큰 단절을 의미합니다. 몸은 다른 해양 동물에 비해 작지만 외형은 극단적인 적응을 보여준다. 데빌피쉬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머리 위에 위치한 생물발광 막대로 스스로 빛을 내는 일종의 살아있는 미끼입니다. 이 빛은 환경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볼 수 거의 불가능한 세상에서
호기심 많은 먹잇감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어떤 밝은 점이든 음식이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악마 물고기의 생물 발광은 특수한 기관에 서식하는 빛나는 박테리아와의 공생관계의 결과입니다. 상황에 따라 빛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깜빡이거나 일정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잇감이 충분히 가까이 오면 공격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입은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 탈출 기회를 차단한다. 데빌피쉬의 식단은 기회에 기반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음식이 매우 희귀해서 선택할 여유가 없다.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자기 크기에 가까워도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는 매우 팽창성이 뛰어나 큰 먹이를 한 번에 삼키고 다시 먹지 않고도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데빌피쉬의 행동은 고독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가만히 있는 채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모든 이동이 소중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조용한 기다림이 그들의 주요 전략으로 악마 고기를 깊은 곳에서 진정한 매복 포식자로 만듭니다. 악마 물고기의 번식은 동물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편에 속합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작고 평생 짝을 찾는 데 보냅니다. 마침내 암컷을 찾으면 그들은 입으로 그녀의 몸에 붙어 조직을 융합해 사실상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컷은 눈, 내장, 자율성을 잃고 필요할 때 유전 물질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적응은 같은 종의 개체를 발견하기 매우 드문 환경에서 번식을 보장합니다. (200m에서 2000m) 깊이에 산다는 것은 고압, 매우 낮은 온도, 그리고 완전한 빛의 부재를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데블피쉬는 이러한 조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거의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그는 무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리아나 해구를 여행하는 동안 악마 물고기는 심연의 첫 번째 수호자입니다. 이 작품은 알려진 바다와 깊은 세계의 전환점을 표시하며 여기서부터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사는 바다 깊은 층에서 가장 위협적인 포식자 중 하나로 완전한 어둠이 가득하고 생명이 빠른 반응과 정확한 판단에 의존하는 지역에 서식합니다. 약 600m에서 2500m 깊이에서 발견되며 먹이가 부족하고 실수로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에 서식합니다. 이 고요한 세상에서 독사는 그림자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냥 기계가 되었다. 몸체는 가늘고 길쭉하며 매우 유체역학적이어서 깊은 곳에서 밀집된 물속으로 빠른 이동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을 닫아도 여전히 보이는 비례가 맞지 않는 길고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이 이빨들은 너무 커서 독사어가 입을 완전히 닫을 수 없을 정도로 겹치게 되어 공격 후 먹잇감이 도망치지 않도록 극단적인 적응을 합니다. 바이퍼피쉬의 머리에는 비교적 큰 눈이 있어 빛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합니다.
생물 발광이 유일한 시각적 원천인 환경에서는 이 능력이 먹잇감, 경쟁자,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몸 전체에 생물 발광 기관이 있어 먹이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어둠 속에서 다른 동물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바이퍼핏이 사냥 전략은 속도와 기습 효과에 기반합니다. 포식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달리 먹잇감이 다가오는 정확한 순간을 이용해 빠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근육은 짧은 에너지 폭발에 적응되어 있어 긴 추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바이퍼피시의 식단은 작은 물고기, 갑각류, 그리고 길을 가로지르며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합니다. 다른 심해 종들처럼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화 시스템은 효율적이며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장기간의 부족 상태에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독사어의 행동은 그들이 사는 환경의 잔혹함을 반영합니다. 그는 혼자 있고 영역을 지키며 생존을 위해 신체적 적응에 크게 의존합니다. 어둠 속에서의 각 만남은 포식자나 먹잇감으로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반응은 빠르고 종종 치명적이다. 독사어의 번식은 깊은 수심에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체 간의 만남이 드물며 생식 주기는 깊은 환경의 매우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세대가 종의 연속성에 더욱 소중해집니다. 마리아나 해구로 하강할 때 바이퍼피시는 점점 더 적대적인 바다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 문장은 깊은 곳의 조용한 공격성을 상징하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먼저 공격하고 놓치지 않으며 항상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덤보 문어는 바다 깊은 곳에서 가장 신비롭고 섬세한 생물 중 하나로 약 1000m에서 4000m 사이의 깊이 지역에 서식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근처의 어두운 경사면에서는 압도적인 압력과 햇빛이 닿지 않는 이 동물은 오직 공격적인 형태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한다. 덤보 문어는 심연 속에서도 생명이 조용하고 미묘한 길을 따를 수 있다는 증거다. 이름은 퀴 모양의 두 측면 지느러미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덤보라는 캐릭터를 닮았습니다. 기어나 제트 추진으로 움직이는 다른 문어들과 달리 덤보 문어는 우아하게 헤엄치며 지느러미를 천천히 퍼덕이고 해저에 떠 있습니다. 이 이동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환경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덤보 문어의 몸은 젤라틴 같고 부드러우며 해안 문어의 뻣뻣한 근육은 없습니다. 이 질감은 연약함이 아니라 적응이다. 극심한 곳에서는 압력이 더 밀집된 조직을 파괴할 수 있지만 이 신체 구성은 구조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촉수는 길고 막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과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망토를 형성합니다. 다른 두 종류와 달리 덤보 문어는 잉크 주머니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페인트를 방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대신 당신의 주요 방어는 신중함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이며
거의 떠 있는 듯하며 깊은 곳을 돌아다니는 더 큰 포식자들의 주의를 피한다. 이 종의 식단은 지렁이, 갑각류 및 기타 무척추 동물과 같은 작은 심해 생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덤보 문어는 땅 가까이에서 활공하며 촉수를 이용해 쫓지 않고도 먹잇감을 잡는다. 이 전략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극심한 희소성 생태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덤보 문어의 복제 역시 알려진 기준과 다릅니다. 암컷은 적지만 매우 발달한 알을 품으며 고정된 생식 기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조건이 유리할 때 번식할 수 있어 깊은 바다처럼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 점입니다. 희귀하고 거의 관찰되지 않는 덤보 문어는 심해의 신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곡은 절대적인 시면으로 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삶이 더 이상 폭력적이고 빠르지 않고 조용하고 느리며 거의 천상의 존재로 변하는 지점이다. 마리아나 해구의 중심부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덤보 문어 같은 생물들은 생존이 항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 존재하는 법을 아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강이 압력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 지역으로 진행될수록 생명은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약 6,000미터에서 8,200미터 깊이 사이 마리아나 해구 한가운데에는 과학이 기록한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인 마리아나 달팽이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연의 또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관찰된 가장 깊은 척추동물입니다. 이 하달 환경에서는 압력이 지상보다 800배 이상 높습니다. 뻣뻣한 뼈, 단단한 근육, 전통적인 구조는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달팽이 고기는 몸이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거의 투명한 모습을 가지며 젤라틴 조직이 있고 비늘은 없고 뼈가 극히 작아졌습니다. 이 조성 덕분에 몸이 눌리는 것을 막아 다른 척추동물이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몸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완벽한 적응의 표시입니다. 극심한 곳에서는 물의 밀도가 구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강한 근육이 필요하지 않게 만듭니다. 달팽이 물고기는 빠르게 헤엄치는 대신 바닥 근처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작은 물줄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마리아나 달팽이의 식단은 주로 암피포드와 같은 작은 갑각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생물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 근처에서 보내며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할 충분한 먹이를 찾습니다. 입은 긴 추격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작은 먹이를 빨아먹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의 가장 큰 호기심 중 하나는 생화학입니다. 세포에는 극한의 압력 해서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특수 분자가 고농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적응이 없으면 어떤 중요한 기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달팽이 물고기는 심연에서의 생존이 외부 형태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이 물고기의 행동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런 깊이에서의 직접 관찰은 매우 드물고 첨단 잠수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달팽이 물고기의 각 기록은 척추동물 생명의 한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넓히는
과학적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달팽이 고기는 척추동물 생명이 알려진 한계에 도달하는 중요한 순간을 표시합니다. 그 아래에는 거의 물고기가 없습니다. 환경은 가장 적응한 형태조차도 너무 극단적으로 변한다. 그는 하달 시면의 조용한 수호자로서 압박 속에서도 생명이 저항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가 거의 10만 1,000미터에 이르는 곳에서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매우 저항성 강한 형태로 축소됩니다. 이 절대적인 어둠과 극심한 추위, 압박감 속에서 하달 암피포드, 즉 과학적으로 히론델리아 기가스가 서식합니다. 이는 동물 생명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내며 이는 최종 한계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달 암피포드는 작은 갑각류로 새우와 관련이 있지만 거의 모든 다른 생물을 짓밟을 수 있는 환경에 적응했다. 이 깊이의 압력은 1000기압이 넘어 강철을 변형시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은 해구 바닥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수십 년간 완전히 불임으로 여겨졌던 환경에서 먹이를 먹고 번식합니다. 몸통은 작고 유연하며 특별한 쉘로 보호됩니다. 다른 갑각류와 달리 하달 암피포드는 극심한 압력에 의한 해체에 저항하는 화합물을 포함한 외골격의 독특한 화학적 적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대부분의 유기물이 빠르게 부패하는 환경에서 몸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달 암피포드의 식단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표면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유기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죽은 동물 시신, 미세한 입자, 심지어 깊은 해류에 실려 나르는 잔해까지도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식물은 영양분 재활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진정한 시면의 정적 역할을 합니다. 지구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달 암피포드는 자신의 환경 내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해구 바닥에 대량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극한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안정적인 지위를 찾으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히론델레아 기간는 심해에서 연구된 가장 중요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동물 생물학의 알려진 한계를 재정의하고 생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이론에 도전한다. 그 존재는 극심한 압력이 반드시 생존의 결정적인 장벽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암피포드 하달은 하강의 끝을 표시합니다. 그 아래에는 복잡한 동물 생명체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시면의 완전한 침묵 직전의 마지막 생물학적 징후다. 여기 세상의 끝에서 생명은 소리치지도 달리지도 지배하지도 않는다. 그냥 저항할 뿐이에요.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지점일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의 극한의 한계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곳입니다. 이 수직 하강 과정에서 등장하는 각 생물은 같은 도전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빛이 없고 압박이 심하며 음식이 부족한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다.
심연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리는 악마 물고기부터 절대 바닥에 사는 생물들까지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적응하고 변형하며 저항합니다. 심연으로 향하는 1m, 1m, 1m 정도 자연이 단순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재가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젤라틴 같은 몸체, 거대한 이빨, 생물 발광, 그리고 조용한 에너지 절약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 생물들은 괴물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정확한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계속되는데 편안함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면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마리아나 해군은 우리가 지구에 대해 아직도 얼마나 알지 못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압도적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저항, 진화, 그리고 생명의 진정한 한계에 대한 답을 품고 있다. 이 지구 바닥 다이빙이 놀라셨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 중인 곳에서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 함께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들을 탐험해 보세요.